인생의 계절을 빛나게 하는 유명인 30명의 위대한 생각들. 아무렇게나 사는 40살 사람보다는 일하는 70살의 노인이 더 명랑하고 더 희망이 많다. 올리버 웬델 홈즈는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열정과 삶에 대한 태도임을 강조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생각이 짧을수록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이 최고라고 여기는 법이며, 나이가 들고 지혜가 자랄수록 정신적인 삶을 최고로 여기는 법입니다. 톨스토이는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정신적인 성장을 추구하게 됨을 강조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력과 삶에 대한 애착이 깊어지는 것이다. 그라시아는 나이가 들면서 삶의 경험을 통해 지혜가 쌓이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됨을 강조합니다. 무언가 큰 일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나이를 먹어도 청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괴테는 나이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30이 되어서 자신을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 40세가 지나면 인간은 자신의 습관과 결혼해버린다. 메로디즈는 30대에는 자기 성찰을 통해 부족함을 깨닫고 40대에는 습관에 얽매이기 쉽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50대와 70대 사이의 20년간은 인생에서 가장 고달픈 시기다. 그 연대에서는 많은 요청을 받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거절할 만큼 충분히 늙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T.S. 엘리엇은 중년의 고민과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설파합니다. 20대에는 욕망의 지배를 받고 30대는 이해타산, 40대는 분별력, 그리고 그 나이를 지나면 지혜로운 경험에 지배를 받는다. 그라시아는 나이에 따른 인생의 변화와 성숙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는 짧고 1년은 길다. 나이를 먹으면 1년은 짧고 하루는 길다. 베이컨은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 나이에 따라 달라짐을 강조합니다. 25세까지 배우고 40세까지 연구하고 60세까지 완성하라. 오슬러는 삶의 각 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목표를 제시합니다. 주름이 생기지 않는 마음, 희망에 넘치는 친절한 마음과 늘 명랑하고 경건한 마음을 잃지 않고 꾸준히 갖는 것이야말로 노령을 극복하는 힘이다. 토마스 페일리는 진정한 젊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필 덤피는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임을 강조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젊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톰 로빈슨은 청춘의 열정과 꿈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이다. 마크 트웨이는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태도임을 강조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인생의 또 다른 모험을 시작하는 것이다. 파울 클레는 늙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성숙함은 경험에서 나온다.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경험을 통해 얻는 지혜임을 강조합니다. 젊음은 꿈꾸는 것이고 나이는 그 꿈을 이루는 것이다. 생텍쥐페리는 젊은 시절의 꿈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젊음은 삶의 한 계절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계절을 살아내느냐이다. 빅토르 위고는 인생의 모든 계절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성숙함은 태도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삶에 대한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젊음은 삶의 시작이지만 나이는 삶의 완성이다. 괴테는 젊음과 노년 모두 인생의 소중한 부분임을 강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몇 살인가가 아니라 몇 살처럼 느끼는가이다. 조지 본스는 실제 나이보다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하느냐가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나이는 불가피하지만 성숙은 선택이다. 티나 페이는 모두가 나이를 먹지만 지혜롭고 성숙해지느냐는 개인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며 잃는 것은 많지만 얻는 것은 더 크다. 그것이 바로 지혜다. 소피아 로렌은 시간이 흐를수록 쌓이는 경험과 깨달음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너무 일찍 늙고 너무 늦게 현명해진다는 것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나이를 먹는 속도와 지혜를 쌓는 속도의 간극을 아쉬워하는 내용입니다. 나이는 단지 인생의 숫자일 뿐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잣대가 아니다. 엘리노 루즈벨트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청춘은 누구에게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마음의 청춘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유지할 수 있다. 로버트 헤럴드의 젊음은 육체가 아니라 정신적 태도에서 나온다는 메시지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삶의 질과 방향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한다는 점을 짚어줍니다. 나이는 한계가 아닌 또 다른 기회다. 우리는 계속 배울 수 있고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조앤 롤링은 새로운 도전과 배움은 나이와 무관함을 강조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펼치는 것이다. 어떻게 그 장을 쓰느냐가 우리의 진정한 삶을 결정한다.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의 매 시기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때 더 깊이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신의 나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만큼 살아온 세월을 자신만의 이야기로 채워라. 알버트 슈바이처는 나이는 인생의 무게이자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그 과정에서의 성찰과 노력을 강조합니다. 마음이 나이를 먹으면 몸도 빨리 늙는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일 뿐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지만
마음이 실제로 나이를 먹으면 몸 역시 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다. 심리학과 생리학 연구들은 우리의 마음 상태와 태도가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왔다. 마음의 젊음은 단순히 낙천적인 태도가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다. 1. 마음의 나이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 4가지. 마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단순히 나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스스로를 이제 늙었다고 규정짓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말한다. 이런 마음가짐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활동량 감소.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면 새로운 운동이나 활동을 시도하려는 의욕이 줄어든다. 이는 신체 활동의 감소로 이어지고 근육량 감소와 체력 저하를 가속화시킨다. 이렇게 활동이 줄어들면 심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관절의 유연성도 급격히 저하된다. 결국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을 잃을 가능성도 커진다. 스트레스 증가. 나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이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만성염증을 유발해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기 쉽게 만든다. 또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소화기 문제, 고혈압, 그리고 불면증 같은 문제를 유발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회복력 저하. 마음이 나이를 먹으면 작은 부상이나 질병에서도 쉽게 회복이 힘들다고 느끼며 점점 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는 실제로 회복 속도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심리적 저항력이 낮아지면 육체적 건강도 빠르게 약화되기 마련이다. 만성질환의 악화. 마음이 늙으면 만성질환을 관리하려는 동기가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은 이를 소홀히 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질환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2. 젊은 마음이 주는 이점 4가지. 반대로 마음이 젊은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자신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본다. 젊은 마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넘어 몸과 마음의 전반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동의 지속성. 젊은 마음은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새로운 운동이나 취미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며 신체 활동을 유지한다. 이로 인해 근력, 유연성, 심폐의 기능이 향상되고 건강 수명이 연장된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은 치매와 같은 노화 관련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춘다. 긍정적인 호르몬 분비. 낙관적인 태도는 세로토닌과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이는 심혈관 건강, 면역 체계 강화, 그리고 정신 건강이 유익하다. 뿐만 아니라 행복함과 안정감을 제공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회복력 강화. 젊은 마음은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력을 발휘하게 만든다. 이는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특히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려는 태도는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다. 사회적 유대의 강화. 젊은 마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유대는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 활동은 장소와 깊은 관련이 있다. 3. 마음의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방법 4가지. 스스로를 나이에 한정짓지 말고 항상 가능성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자.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목표와 꿈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취미와 도전.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도전적인 활동이 마음을 젊게 유지시켜준다. 또 새로운 취미는 뇌를 자극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사회적 교류.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는 마음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며 열린 마음을 유지하자.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참여도 훌륭한 방법이다. 운동과 명상. 꾸준한 신체 활동과 명상은 마음과 몸의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강력한 도구이다. 특히 요가나 태극권과 같은 활동은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자연과의 교감.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며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산책이나 가드닝과 같은 간단한 활동도 큰 효과를 가져온다. 결론으로 마음이 나이를 먹으면 몸도 빨리 늙는다. 그러나 그 반대도 가능하다. 마음을 젊게 유지하면 신체 또한 활기를 되찾는다. 나이를 초월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마음의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는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삶의 질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진정한 나이는 신체의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결정한다. 스스로를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가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노년의 항노화 비결, 나이 들어도 젊게 사는 법.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변화와 건강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듦이 반드시 쇠퇴와 불편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활기차게 나이를 먹을 수 있으며 오히려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특별한 마법이 아닌 일상 속 작은 변화와 꾸준한 노력이 쌓여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소개할 항노화 비결들은 노년을 더욱 활기차고 젊게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1. 활동적인 생활 유지하기. 활동적인 생활은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신체적인 활동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의 건강을 지켜주며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걷기, 수영, 요가, 필라테스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주 3회 이상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특히 요가와 스트레칭 같은 운동은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여 낙상 위험을 줄이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신진대사를 떨어뜨리고 체력을 저하시킵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활동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 벽 밀기 운동 등을 통해 근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균형 잡힌 식사와 항산화 식품 섭취.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올바른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제가 풍부해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C와 E는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과 견과류는 혈관 건강을 지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 유익합니다. 지중해식 식단, 즉 신선한 채소,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을 중심으로 한 식단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항노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저염식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을 관리하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은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3.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스트레스 관리.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히 기분 좋게 사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여 노화 과정을 지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 깊은 호흡, 요가와 같은 활동을 시도해보세요. 이러한 활동들은 마음의 안정을 도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의 산책이나 정원을 가꾸는 일은 정서적인 안정을 돕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연결.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류는 노년의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적 연결은 우울증과 외로움을 예방하며 뇌 기능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자주 연락하고 대화를 나누며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 같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취미 활동이나 새로운 배움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뇌를 자극해 인지 능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태도는 활기찬 노년을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5. 꾸준한 뇌 활동. 뇌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도전이 필수적입니다. 퍼즐 풀기, 독서,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등은 모두 두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려는 자세는 뇌의 유연성을 높이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명상은 뇌의 노화를 늦추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면 전반적인 두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6. 피부와 외모 관리. 피부와 외모를 관리하는 것도 항노화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 크림을 통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피부 재생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옷차림과 헤어스타일도 젊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고 외모에 신경을 쓰면 자신감이 높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히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7. 충분한 수면. 수면은 신체와 정신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의 숙면은 몸의 피로를 풀고 면역력을 높이며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독서를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보세요. 8. 목적 있는 삶 살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노년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원봉사, 취미활동, 가족과의 시간 등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하고 배우며 나아가는 자세는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삶의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특히 자원봉사나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신적 건강을 크게 개선시켜줍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은 삶의 목적을 부여하고 노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이 들어도 대접받는 비결. 1. 나이 들수록 집과 환경을 모두 깨끗이 해야 한다. 분기별로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과감히 덜어내야 한다. 귀중품이나 폐물은 유산으로 남기기보다는 살아생전에 선물로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받는 이의 고마움도 배가 된다. 2.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해 구질구질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 옷이나 입어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비싼 옷을 입어도 좀처럼 태가 나지 않는 법이다. 3.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하라는 주문이다. 노인의 장광설과 훈수는 모임의 분위기를 망치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 말 대신 박수를 많이 쳐주는 것이 환영받는 비결이다. 4. 회의나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하라. 집에만 집거하며 대외 활동을 기피하면 정신과 육체가 모두 병든다. 익숙한 모임보다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이색 모임이 더 좋다. 5. 언제나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지혜롭고 활달한 노인은 주변을 활기차게 만든다. 짧으면서도 곰삭은 지혜의 말에다 독창적인 유머 한 가지를 곁들일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6. 돈이든 일이든 자기 몫을 다 해야 한다. 지갑은 열수록 입은 닫을수록 대접을 받는다. 우선 자신이 즐겁고 가족과 아랫사람들로부터는 존경과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7.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라. 가장 중요하다. 이제껏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세상만사와 부부 자식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하지는 않는다. 되지도 않을 일로 속을 끓이느니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심신과 여생을 편안하게 한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